네, 앞으로 플랜이 일단은 지금 원선 다 접수를 해놨고요. 지금 UCL, 워릭, 더럼, 브리스톨, 엑세터 이렇게 썼는데 엑세터님 합격을 받았어요. 나머지 4개는 5월 달까지는 학불이 나오지 싶은데 그게 이제 기다리는 게 아까 그 오픈에서 한 걸 가지고 네.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효과가 안 됐다는 거지. 맞죠. 5월 18일까지는 또 받았으니까 좀 왜? 근데 엑세터는 붙을 걸 알고 있었어요. 엑세터는 위에 있는 게 다 떨어졌을 때 대비한 안전빵이었기 때문에 저기 원래 잘 받아주는 데야? 네, 위에 UCL이랑 워릭이 제일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은행 타겟 스쿨이기도 하고, 여기선 좀 GPA 낮아도, 예. 근데 여기가 경쟁률이 30대 1 나오더라고. 더럼까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브리스톨까지도 나쁘지 않고. 근데 4개가 전부 다 좋은 학교다 보니까, 한 개는 안전빵을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낮은, 이제, 브리스톨이랑 더럼보다 이제 한 티어 낮은 걸 썼죠. 유학원 통해서 아니요, 전 유학원 안 통했어요. 아, 유학원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 유학원들 추천하는 그 대학 수는 다 걸으면 맞아요. 막, 골든 스미스, 가기 쉬운데 자기네들 쓰기 편한. 걔네들이 어떻게 장사하냐면요. 아, 맞나? 예, 받아요. 이게 학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걔네들이 받아 챙기거든요. 이거 BBC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 피셜이 아니고 BBC 피셜입니다. 무조건 입학만 시키면 되다 보니까 진짜 좋은 학교 갈 애들은 유학사를 거치든 안 거치든 그냥 알아 잘 갈 거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비용이 엄청 많이 드는 장사이기 때문에 투자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한 것 이상 무조건 뽑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유학 아무 때나 간다고 유학 절대 추천하잖아요. 이게 유학을 가서 이득을 보려면 무조건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갈 수 없는 기회들, 이제면 뭐 투자은행이나 이런 게 한국에서는 정말 문이 좁고 한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커리어가 저한테는 남고. 네, 지금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가 않아. 왜냐면 내 주변에 예시도 없고 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약간 아득하잖아. 네. 그럼 너는 뭐 주변에 뭐 예시가 있고 해서 그려지는 건가? 아니면 너도 많이 찾아보긴 했죠.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그건 처음에 저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한국 대학을 준비를 한 거죠.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미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긴 해요. 근데 좀 좀 많이 블랙이더라고요. 이제 한국 애널리스트들은 자주 섞인 말로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처음에 한 4,000원 스타트 하는데 한 3년 차면 7,000? 금방 올라가. 거기서 2, 3년이면 1억 2천 받거든요. 근데 1억 2천 받아도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최저薪수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걔들 보면 진짜 회사 안에 천막 치고 이게 생활하면서 주에 진짜 바쁠 때 막 100시간 압도적으로 넘어가거든요. 막 진짜 하루에 막 18시간 근무하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PPT 만들고 막 그런, 너무 블랙이더라고요. 유럽도 막 금융계 자체가 좀 일을 오래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60시간 정도 일하고 1년에 28일 유급 휴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실제로 11개월밖에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2억 5천 챙겨가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근데 기회도 차이가 나는 게 한국에서 키움 이렇게 뭐 키움증권 엄청 좋은 회사죠. 뭐 키움증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키움증권에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갈 수 있는 데랑 외국의 런던이나 뉴욕 월가에서 이게 제이폰 모거체이스나 뭐 골드만삭스, 엑스 골드만 이게 붙어서 내가 갈 수 있는 거랑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서 보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제 네. 거기를 갈 수 있어? 있죠. 네. 있으니까 가는 거죠. 뭐 거기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국에 나왔을 때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유학은 아무 데나 간다고 이제 그냥 무조건 다 좋다는 게 아니고 막 뭐 골든스미스기 갈 바에는 그냥 한국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경쟁력이 없는 학교 나와봐야 뭐 하겠습니까? 저 유학사 일부러 안 통했어요. 혼자서 어플리케이션 다 쓰고 그냥 네. 그냥 지원하고 네. 유학사를 거치면 200, 300 정도 드는 걸 알고는 하나 있고요. 지원하는데? 네. 제가 직접 했을 때는 뭐 6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 6만 원 또 이제 자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SOP. 또 영국인한테 이렇게 검수 맡겨가지고 맡기는데 한 4, 5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거 포함해서 그건데. 브리센트라고 그것만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브리센트 검수가 그래도 좀 잘 하더라고요. 검수도 여러 업체를 써봤는데 아무래도 좀 구글에 뜨는 업체를 써봤는데 사람 건 것도 브리스 처음에 브리센트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은 딴 데서 하고 있긴 해요. 학사하고 네. 플랜이 네. MBA를 하겠죠.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죠. 그게 네. 거기에 또 2억 준비해놨고 맞죠. 3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네. 5억으로 해서 좀 넉넉히 하자. 네. 남길 거니까. 네. 그래서 나오면 뭐 아무래도 현지 취업을 하겠죠. 그 전에 미리 인턴 같은 것도 해보고. 그렇죠. 인턴십 필수니까 인턴십 해야 돼. 하다 보면은 또 들어오는 정보도 있고 그림이 또 그려질 거야 아마. 그렇죠. 하다 보면 또뭐 교수님 통해서도 뭐 할 수 있지. 그렇죠. 경험하다 보면 하고 싶다 하고 너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맞죠. 써주겠지 사람들이. 그 2년 하면은 그 뒤에 이민 가고 싶어?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너무 적기도 하고 굳이 한국에 살아야 되나 이것도 크기도 하고 물론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다 한국에 있긴 한데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맨날 친구 보는 것도 아니고 가족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그렇죠. 그건 상관없어. 도승호하면 돈은 따라오겠죠. 도저히 안 되면 저는 제 회사 차릴 생각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는 건 거기서 당연히 가정 이뤄야죠. 한국인들한테는 잘 안 와닿는 이야기인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센서스라고 걔들 인구조사를 따는데 인구조사 지금 시간에 딴 거 보면 런던에서 사는 사람 중에 40%가 외국인이에요. 가면 뭐 영국이랑 결혼해서 영국이랑 살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 뭐 인도, 자메이카 뭐 생각할 수 있는 인종 다 모인 그런 나라거든요.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나더라고요. 돌아가. 만약에 너가 중학교 때 그때 네. 회사 꼭 갈 것 같아. 어려운 문제네. 만약에 이랑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돌아가셨다면 해대 가셨을 겁니까? 아 그래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솔직히 제일 좋은 태클은 나는 해고 태클하고 싶어. 아 그래요? 해고하고서 배탄. 난 거기서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던가. 혹시 이 업계에 오래 안 있을 거면 해고태까지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내가 진짜로 행복을 느끼신 것을 하면은 그 소원 이런 것들 네. 만나고 싶은 거라 약간 여유롭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자는 그런 삶이 나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게 지겨우면 결혼을 해서 어린 나이에 빨리 먹으면 이게 빠니까 해고 태클가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근데 이건 또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있으면 다행인데 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음. 정확히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른다. 물론 던져볼 수는 있지만 너처럼 확신을 갖고 가는 거랑 막 해가지고 갑자기 아 이거 모르겠으니까 일단 영국 유학 가봐가지고서 거기서 열리는 길로 하겠다. 돈 엄청 많지 않은 이상 비추천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너가 좀 특이 케이스지. 좋아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는 게 쉽지 않지. 꼭 일을 좋아해야 되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애플 보면 그렇잖아요. 애플이 공동 창업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스티븐 잡스랑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일에도 미쳐있고 일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창업자가 지금 시드니 공대 그 사람이 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스티븐 잡스랑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원래 축구선수 하고 싶었대. 자기의 재능으로는 프로 축구선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2군에 있으면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 사람 딱 생각해보니까 이건 거예요. 이 직업은 수요 공급인데 뭐의 수요 공급이냐면 열정의 공급과 수요예요. 그러니까 수요보다 열정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요. 대부분의 가수가 그렇잖아요. 연예인을 소모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냥 뭐 7080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시청자 0명인 스트리머를 하면서 열정의 공급이 굉장히 낮은데 수요 높은 곳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개발자예요. 이 사람이 애플을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열정의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보상이 높다 이거지. 현인사도 그런 거 아니야? 맞죠? 정확해요. 정확히 똑같아요. 저 이거 이야기할 때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빠르게 은퇴를 했는데 억만장자예요. 그 돈으로 지금은 축구를 순수한 의미로 즐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맞아. 예. 자기가 능력이 그게 안 됐어. 맞아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데 축구 선수 직업을 삼았다면 엄청 비참했을 텐데. 친한 친구가 말하는 것도 그거야. 네. 인간이 먼저 태어나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단 말이야. 그렇죠. 각자 환경이 주어져.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잘하는 게 일치해. 그럴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좋아하는 동일한 걸 쫓아. 그럼 어떤 좋은 직업이 따라온단 말이야. 이 좋은 직업을 하는 건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대부분은 공부를 잘하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벌어지니까 불행했다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이 똑같으니까 내가 재능을 타고난 거야. 내가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맞아. 아, 근데 진짜 그러니까 행복하게 태어난 거야. 감탄스러운 게 제가 최근에 본 철학 서적이 이거에 대한 논의였거든요. 카미의 시시프 신화라는 책인데 시시프 신화.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태어난 거를 이제 감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베푸는 것 같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불행한 거지. 아,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니까 잠시만 1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카미의 시지프 신화를 부조리 철학이라 부르는데요. 이 카미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웃겨요. 28살 제 나이 때 쓴 책이거든요. 이때 이미 노벨 문학상 노미네이트까지 올라갔는데 종군 기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와요. 모든 현실은 이상만 따라갈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다 죽거든요. 우리가 막 살면 영원할 것 같고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 미래 투자하는 행위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결국 미래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죽음뿐이죠. 카미가 생각했을 때는 이상과 현실의 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카미의 시지프 신화가 첫 파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철학이 답해야 되는 문제는 오직 자살뿐이다. 왜 그러냐면 삶이 살 가치가 있는가? 이 문제만이 오직 답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이걸로 시작하는데 시지프 신화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불을 훔쳤다 해가지고 벌을 받은 시시지피라는 애가 있어요. 이가 시집 평생 올림푸스 산에서 바위를 끌어올리는 형벌을 받거든요. 그럼 신들은 이러면 굉장히 괴로워하겠지 하면서 이런 형벌을 줬겠죠. 이게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이게 돌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 현실과 이 부조리에 계속 괴로워야 되잖아요. 돌을 밀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집가 절망을 하고 도피를 하려고 한다면 현실 도피, 예전에 현실에 그냥 타협하든가 아니면 자살을 해버리든가 이게 현실 도피하는 행위예요. 시집가 여기서 괴로워하면 신의 의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즐거워하면서 돌을 굴리고 있는 시집을 상상해 본다면 제우스도 빡치겠죠. 이게 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즉 인간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이 어려움들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즐기는 과정이 돼야지 이게 인간의 의지가 이런 현실의 괴리를 초월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인간들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아, 그건 맞죠. 어.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려움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우리를 더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래, 불행이 행복이라니까. 그 시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험 막 몇 년 동안 떨어진다. 어려운 게 맞죠. 어려운 게 맞는데 그 시험이 아무런 의미 없이 디자인된 게 아니고 그 시험을 하면 이제 또 남도 배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왜 도전사들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 도전사들이 영어를 좀 더 잘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현실이잖아요. 이거는. 이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요즘에 뭐 관심사나 시간은 뭐로? IELTS를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쳤는데 이번 연가 거. 아, 예, 그때까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IELTS 일단 에세이 준비하고 하루에 1일 1 에세이 하고 1시간씩 쉐도잉 땄었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과외하고 그게 아침 뭐 8시에 일어. 아니요, 아침 한 8시에 일어납니다. 저도 연가인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차려 먹고 그렇게 하고 하면 이제 오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픈 유니버시티 매스메릭 좀 진도 좀 빼놓고 가려고 그 공부하고 있고 그렇죠. 저는 잘땐 때. 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대학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직까지, 지금도 이렇게 이메일 온 거 있는데, 보내달라는 서류도 있어가지고 지금 다 업로드하고, 투자 결정만 제대로 해놓으면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이건 필립 피셔 하는 이야기인데, 투자의 성패 99%는 주식을 살 때 이미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고, 살 때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너는 언제 행복해? 행복하다는 게 언젠가 정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생각해요. 워라밸이나 행복에 대한 논의도 좀 잘못됐다 보는 게, 전 절대 행복하려고 노력한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노력은 행복의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굳이 노력 안 해도 좋은 날씨만 해도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행복해지기, 뭐 하루하루에 감사해지기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다고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난 연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언제 행복해? 사람 만날 때 행복해요. 연구로 뒷받침되는데 하버드 인생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인생을 따라가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행복한가 연구한 게 있어요. 일리가 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 3명이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게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3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간의 이제 삶의 만족도랑 기대 수명이 확 차이 납니다. 처음에 너 네. 탈 때 네. 외롭거나 그런 거 없었어? 자막 없었죠. 2학년 때 혼자 그쵸. 아무도 나한테 말 안 걸었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뭐. 뭐 그냥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나 처음에 그랬거든. 네. 회장사 되고 나서 네. 약간 외롭다는 짓을 아, 맞죠. 그건 진짜 맞아요. 나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외로웠는데 네. 그때는 뭔가 혼자 해도 뭘 해도 재밌으니까 네. 외롭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지. 네. 나도 사실 외로운 존재였던 거야. 네. 나이가 먹으면서 아 외롭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네. 내가. 그래서 애들이 모르겠지만 애들도 나중에 알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맞죠. 내가. 그거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캡틴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라는 걸 2학사 때부터 왠지 인지는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캡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고민 있어도 털어놓지도 못하고 나 혼자 깡깡 알아야 되고. 그러면 혹시 한 사람이나 너 뭐 후배들 너가 그래 네. 걸어와. 뭐 28 인생에 걸어온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싶긴 한데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이나 해주고 싶은 말이라 모든 게 조급함이 다 망친다고 생각해요. 다 이게 배를 그냥 빨리 내리고 싶고 막 삼시를 치고 싶고 뭐 반대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해경을 하는데 해경을 엄청 열심히 해서 해경이 됐거든요. 근데 해경을 하고 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하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닌 거야. 그치 저는 항상 좀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게 일단은 배를 타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나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돼. 나를 알지 못하면 뭐 그래도 네. 왜냐면 해경이 뭐 워라밸이 좋다. 그럼 워라밸 좋으면 일을 적당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 월 180, 200을 받는 인생으로 가야 머리 다 되는. 됐네. 네.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인 거지. 자기가 뭘 원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대부분 네. 본성에 이끌리는 것 같아. 그냥 일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맞죠. 본성에 이끌려서 그냥 근데 막상 또 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또. 도망가고 도망가는 게. 네. 맞아요. 도망간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급하게 항상 뭘 하니까. 네. 크게 잘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 뭐 합격했다 뭐 좋은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갔다 와서. 나머지는 뭐, 각기가 다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봅니다.